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기입니다. 늦가을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시기입니다. 이 지역 금구천을 걷다 보면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나는 소리가 야간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시간들 내쉬어서 강변을 한번 천변을 한번 걸어보시길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이 낙엽 밟는 소리가 참 정겨워요. 특히 야간에는 이 누군가와 이제 같이 또 걷는다면 아마 또 새로운 하나의 추억거리를 만들어지는 아마 그런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또한 우리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침울한 그런 시기이죠. 아까운 젊은 청춘의 희생으로 참 사회가 지금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우리 그 기성 세대들은 아마 지금 그들의 죽음 앞에, 사망 앞에, 희생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껏 그저 어떠한 그런 행사를 그 젊은이들의 그냥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들의 문화를 애써 외면한 결과가 이와 같이 큰 참사를 부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앞으로는 젊은이와 기성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우리 기성세대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인드를 우리 세대들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대 간의 단절된 문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언제 어디서든 모든 것이 관심 받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가 관심을 갖고 하나의 문화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골든뮤직은 80년대 주옥 같은 노래와 그들의 노래를 부른 가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첫 번째로 그 건아들이라는 그 그룹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이들은 원래 그 서울 그 보건전문대학에서 그 다니던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또 이들은 사실 원래 이들이 이름이 건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헬스맨이라는 그 영문 그 그룹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당국에서 한글 순화를 원했던 탓에 그걸 이제 이름을 바꾸고 건아들이라는 그 순수 한국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 이들은 그 서울보건전문대학교 1기부터 3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제 멤버가 수시로 이제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사실 이 건아들의 그 음악적인 특징은 80년대 초반에 사회생활 잘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가 80년대에 그 참혹한 그 신군부에 의해서 사회가 굉장히 숨질 때 이들은 밖으로 젊은이의 그 표출을 하기 위한 음악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보면 항상 그 꿈을 찾는 영맨들의 그 어떤 일상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거죠. 이분들이. 또한 그 85년에는 이분들이 또 사회 계몽 운동을 주제로 한 노래까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금연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마 이때부터 금연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지 않았나. 아마 또 어떤 그 모태가 바로 이 건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금연 노래가 그래야 또 이 금연 노래가 건전가요 또 대상을 받기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들도 각자 너무 많은 그 인원들이 수시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크게 그 발전적으로는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해체 수순을 밟아가면서 86년 3집 앨범을 끝으로 이제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뭐 2004년에도 2000년도에도 한번 그 4집 앨범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이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활동하고 어떤 자신들의 그 기념 행사 이제 이런 거 할 때나 이렇게 뭉쳐서 공연을 하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아들의 그 보면은 보컬이죠. 보컬이면서 리더였던 그 이영복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대전에서 한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분은 지금도 그 서울과 대전을 오가면서 계속적인 음악 활동을 이제 라이브 카페나 이런 데서 솔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라디오도 진행을 하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80년대 싱그러운 젊음의 그 노래에는 그들이
말하지 못한, 밖으로 말하지 못한 그런 가슴 속에 있는 말들을 아마 이 노래로 풀어냈던 그런 노래가 바로 그 젊은 미소와 금연, 이 두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젊은 미소와 금연, 이 두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꿈 나의 모든 것 어여쁜 꽃 한 송이 모진 바람 불어와서 내 꿈을 데려갔네. 별들은 내 마음 알려나 외로운 내 마음은 달리는 내 마음 알겠지. 허전한 이 마음은 너와 나의 두 마음 영원한 약속인데 나만을 홀로 두고서 저 멀리 떠나가는 나 젊음아 퍼져라. 내 꿈 다시 피어나면 너와 나의 영원한 젊은 미소 밝은 내일 약속하리라. 너와 나의 두 마음 영원한 약속인데 나만을 홀로 두고서 저 멀리 떠나간 나 젊음아 퍼져라. 내 꿈 다시 피어나면 너와 나의 영원한 젊은 미소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건아들의 금연 노래를 듣다 보면서 참 지금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우리가 그 80년대, 저도 이제 80년대 군대생활을 했는데 아마 이때는 의무적이었을 거예요. 그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루에 10가지씩 해서 한 달에 15갑이 개인한테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었죠. 그래 보면은 이제 내무반에 뭐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한 50명 가까이 있었는데, 한 내무반에 50명 중에 거의 안 피우는 사람은 한 3, 4명. 그러니까 이제 흡연율이 거의 이제 90%가 넘었다라는 결론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남성들, 특히 이제 군에 가 있는 남성들은. 그러나 이제 지금은 뭐 사병 월급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때그때 필요하면 담배를 PX에 가서 사서 이렇게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보면 참 시대적으로도 참 많은 게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가수는 참 굉장히 독특한 그 카리스마 있는 그 여가수입니다. 바로 그 이미숙 씨입니다. 뭐 이분은 사실 초창기 한국 흑인 음악의 선구자격이면서 한국 여성 소울의 그 데모라라고 이렇게 칭하는 가수죠. 데뷔는 이분 같은 경우는 1969년에 원래 그 사람 떠나고로 이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뭐 이제 진정난 몰랐네, 뭐 내 하나의 사랑 가고 등 뭐 이제 이런 노래를 발표하면서 히트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이미숙 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상당히 강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원래 그 약 5개 악기를 만질 정도로 다재다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미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고등학교 그 2학년 시절 목포의 눈물을 작곡한 그 손목인 선생님이 이 이미숙 씨에게 고등학교 2학년생한테 노래를 하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수를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그 뒤부터는 뭐 당대 최고의 그 무대였던 그 워커힐 무대에서 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정도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되는 이제 그런 가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도 1975년 이제 우리 연예계에 어찌 보면 혼란인 시기가 있었죠. 바로 이 대마초 파동 사건. 이때 이제 또 거기에 연루가 되어서 그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기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리고 나서 1984년 그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불러드릴 그 유명한 곡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해서 옛날만큼의 이제 명성을 다시 또 얻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미숙 씨의 개인사를 보면은 사실 그 2번의 이혼을 이제 겪고 뭐 험난한 또 그 가정사를 아마 이루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원래 그 덴마크 그 황태자의 그 청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레코더를 테이블 그 구입하게 된 덴마크 황태자가 그 이미숙 씨의 그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청혼을 넣었고, 이미숙 씨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쪽 덴마크로 가게 되면 가수 생활을 접어야 하는 이제 이런 아픔 때문에 선택하지 못했다 하는 일화가 그 얼마 전 그 방송에서 제가 그 뉴스를 참 들었고서 참 웃었습니다. 아, 사람이 만약에 그때 그쪽으로 만약에 결혼 생활을 덴마크 쪽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문득 가져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80년대 그 이미숙 씨를 보면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여성 소울의 사실 데모예요. 목소리가 굉장히 굵직하면서도 또 허스키한 듯하면서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신 그런 그 가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84년 대히트했던 우리 이미숙 씨의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와 진정난 몰랐네, 이 2곡을 우리 FM 공동체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내는 들판엔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비 낯달이 슬퍼라. 오래도록 잊었던
있어 이 외로움 견디며 살까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가슴 지키며 살까 저 하늘에 구름이 나 될까 너 있는 그 먼 땅을 찾아 나설까 사람아 사람아 내 하나의 사람아 이 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내 맘만 흐느껴 우네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누구인가 불어주는 휘파람 소리 행여나 찾아줄까 그님이 아니 올까 기다리는 맘 허무해라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누구인가 불어주는 휘바람 소리 행여나 찾아줄까 그님이 아니 올까 기다리는 맘 허무해라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잘 들었습니다. 이 진정난 몰래일을 원곡으로 들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 나네요. 기존에 들었던 그 이미숙 씨의 목소리와는 또 다른 굉장히 느린 템포의 이 진정난 몰랐네를 들으면서 또 원곡은 원곡대로의 그 맛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또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이분을 참 소개하기가 참 굉장히 좀 이분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망설여지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 가수 홍수철 씨입니다. 사실 이분은 워낙 형이 유명한 복싱 챔피언 홍수환 씨의 동생이다 보니까 홍수철이라는 이름으로 가수로 등록을 해도 홍수환 동생으로 더 많이 알려졌던 이제 그런 분이죠. 원래 이분도 이제 데뷔는 77년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89년, 90년 초까지 이제 활동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아마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전혀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이제 다른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가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형이 그냥 워낙 유명해서 이제 데뷔 때부터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표곡이 이제 1985년에 철없던 사랑이 이제 크게 히트하면서 이제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그는 또 약간 코미디 캐릭터를 갖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제 조연으로도 이제 종종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화면에서 TV에서 우리가 코미디언으로서의 이제 그분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이 가수도 이제 91년 보고 싶다 친구야라는 노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이 곡이 바로 이제 표절 시비 일본 측으로부터 이제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본인은 이제 결사코 아니라라고 항변을 하면서 주장을 엄청 강하게 했죠. 그 주장이 그래서 너무 강해진 나머지 오히려 자기 발목을 채우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 이후에는 우리가 방송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도 그 이후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구리시에 가면 예빛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목사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또 신학대학교에서 강단에서도 이제 간간히 활동을 하는 시간 강사라든가 교수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도로서의 길을 좀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참 그때 그 모습을 보면 형하고 약간 흡사한 점이 참 상당히 외모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형하고 농담으로 이제 형하고 권투시합 하면 누가 이기냐 이런 농담도 그냥 한간에서는 많이들 하고 그랬죠. 이 TV 화면에 나와서 대담할 때 보면 주로 본인이 나와도 형 얘기로 이제 많이 소재를 이끌고 가고 그러다 보면 인간 홍수철이라는 존재가 어떨 때는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서운함을 이제 고백하기도 했던 그런 고백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80년대 한때 짧지만 그래도 일단 가수로서 홍수철의 인생을 열게 해준 곡 바로 이 철없던 사랑과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노래를 듣고 나면 그 노래라고 무릎을 칠 노래 장밋빛을 그 입술 이 두 노래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
기다렸던 그 거리 하늘 아래서 한없이 웃고 있던 아름다운 그녀를 처음 보았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재밌게 가고 있지만 나는 그녀 모습 놓치세라 멍청이 쫓아갔으라는 스컵 사이로 달며 노란 빗볼로 묶어놓은 긴 머리 상큼한 미소와 숨 맞추고 싶은 그대는 장밋빛 가득 입술 이제 나를 한번 건널까 걱정하면서도 두근두근 가슴만 뛰네 말을 해야겠다고 고민하던 끝에 아가씨 차나 한잔 합시다 사랑이 이렇게 쭉 예전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 상큼한 미소와 눈 맞추고 싶은 그대는 장밋빛 가득 입술 이제 나를 한번 건널까 걱정하면서도 두근두근 가슴만 뛰네 한가 말을 해야겠다고 고민하던 끝에 아가씨 차나 한잔 합시다 사랑이 이렇게 좋을 줄 예전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 상큼한 미소와 눈 맞추고 싶은 그대는 장밋빛 가득 입술 사랑이 이렇게 좋을 줄 예전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 상큼한 미소와 눈 맞추고 싶은 그대는 장밋빛 가득 입술 장밋빛 가득 입술 예, 나른한 오후 우리 홍수철 씨의 이 두 곡 아마 에너지를 좀 충전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우리가 유명했던 그 5인조 그룹이죠. 바로 그 다섯 손가락이라는 가수 이 그룹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4년 그 데뷔한 락 밴드입니다. 이제 결성 당시에는 그 보컬을 담당했던 우리 이명순 씨, 그다음에 이제 보컬 기타를 했던 이두원 씨, 키보드의 그 최태원 씨, 베이스의 항왕훈 씨, 그다음에 이제 드럼의 박강영 씨 이렇게 그 5명이 우리 흩어지지 말고 붙어 있자는 의미로 그룹 이름을 다섯 손가락으로 합니다. 이제 고교 때부터 이들은 동창이었어요. 그래 이제 동창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모여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결성을 하고 84년도 이제 KBS 그 젊음의 행진 그 신인 대학생 가수 오디션에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수 정식 데뷔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또 이 남성 뭐 특히 남성은 이제 군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완성되지를 못해요. 계속적으로 보면은 그 이명순과 이두원을 제외한 3명은 연차적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자꾸 멤버가. 그러면서 88년에 이제 KBS 가요대상에서 이제 락그룹 부분 상을 수상하는 이제 영예를 안게 되죠. 이분들은 이제 계속적인 그 음악적인 노선이 또 서로 또 다르고 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남성들이 군 문제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이제 또 공백기가 오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앉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이제 노선 차이가 이제 계속 갈등을 빚게 되죠. 음악적인 노선 차이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각자 이제 또 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순 씨가 이제 솔로로 전향을 하고 이제 홀로 그 이두원 씨 혼자 남아서 다섯 손가락이라는 팀을 그 원맨 밴드 형태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이두원 씨 혼자서. 그러다가 이제 2007년경에 이제 잠시 또 재결성을 한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또 2015년에는 이제 30주년 기념으로 그 재결성을 하면서 이제 공연 기념, 그러니까 온전한 다섯 손가락이 아닌 잠시 이렇게 그 기념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모여서 공연하는 지금 이런 관계로서 다섯 손가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엄청난 방향을 많이 일으켰던 이 그룹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들이 그 뭐라고 할까, 그 다섯 손가락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 시대에는 그와 같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그 처음 초창기 때부터 한 마음으로 뭉쳐서 몇 년을 했던 팀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부 음악적인 각자의 길이 도생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러나 이 팀은 그래도 처음 결성을 하고 한 3, 4년간은 계속 그 멤버들이 유지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새벽 기차라든가 이런 풍선, 이런 주옥 같은 노래를 단시간에 많이 만들어낸 락그룹이죠. 그러면서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들에게 열광을 하게 됐고, 또 지금도 이 다섯 손가락의 그 결합을 원하는 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요즘 TV에서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다섯 손가락에 대한 근황을 묻는 질문, 그분들 각자 무엇을 하는지 이 연예계 소식에서 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뭐 문구가 많이들 올라온다고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방송 내용을.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 다섯 손가락에 대한 애정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그 80년대 짧은 2, 3년간의 기간이지만 그 새벽 기차와 풍선이라는 이 두 명곡을 탄생시킨 다섯 손가락의 노래를 우리 지역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지고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걸어가면은 눈물처럼 젖어드는 슬픈 이별이, 떠나간 그대의 모습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 해철없게 웃음 짓는데,
오랜만에 이 다섯 손가락에 이 새벽 기차 풍선을 들으니까 참 추억이 새록새록 아련히 떠오릅니다. 이제 어느덧 또 이 골든뮤직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제 마지막 가수와 그 곡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임장수 이문희 그 혼성 듀엣으로 1985년 그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높은 음자리, 아마 이 그 혼성 듀엣을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이 노래가 나오자 그 수준 높은 노래다라고 해서 곡 발표하고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해 바로 KBS 가요 톱10 그 5주 연속 1위를 하면서 골든컵의 그 영예를 안게 되죠. 85년도에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자마자 거의 그 대학가요제가 보통 보면 이제 10월 막 이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86년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오고 한 수개월 있다가 바로 가요 톱10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난 급성장을 한 가수죠. 나온 지 뭐 불과 진짜 몇 개월도 안 돼서 일약 톱스타가 된 바로 이 높은 음자리라는 그 혼성 듀엣입니다. 이 처음에 이 김장수 씨와 그 이문희 씨는 그 동의대학교 이제 출신이에요. 같이 그 동아리 그 팀에서 그 활동을 이제 했었는데 이 동아리 팀이 보면 이 동의대학교 동아리 팀이 사실 그 각종 전국 그 뭐 대학가요제라든가 강변가요제 뭐 이런 데에서 입상자를 많이 내요. 이 동아리 팀들이, 이 동의대학교 동아리 팀들이. 거기다가 또 이 김장수 씨는 출중한 그 작곡 실력까지도 이제 갖추게 된 사람입니다. 뭐 그 가수 권인하 씨도 인정할 정도로 절친이면서 가수 권인하 씨도 자신의 친구인 김장수 씨에게 작곡 실력이 출중하다라고 사석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저 바다의 로하단가 이런 노래 다 본인이 이제 직접 작사 작곡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이문희 씨도 보면은 사실은 가창력의 소유자예요. 이 높은 음자리라는 이 혼성 듀엣 이름을 평상시에도 이들은 어떠한 노래를 부르면 고음에는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고음, 높은 음을 갖다가 마음껏 낼 수 있다라는 뜻에서 바로 이 높은 음자리라는 이름으로 그 그룹 팀명을 이제 만든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가창력 실력은 대단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문희 씨도 우리가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솔로로 이제 하면서 그 연인이여라는 거 89년에 그 연인이여라는 노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 곡을 히트를 시키지 못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댄스 가수 박남정 씨의 여인이여가 바로 이제 리메이크를 해서 불러서 대히트를 치게 되죠. 그래 참 보면은 뭐 곡 주인은 따로 있다고. 이문희 씨가 솔로로 나와서 할 때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이거를 댄스 가수인 박남정 씨가 나와서 불러서 리메이크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이제 모으는 그런 곡이 되는 겁니다. 참 그 가수 이 연예계 이렇게 가수 쪽 이쪽을 쭉 이렇게 역사를 내려오다 보면 햇빛을 못 봤던 곡이 어느 날 다른 가수에 의해서 재조명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히트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부지기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김장수 씨와 이 이문희 씨의 두 분 관계는 너무나 초창기 때부터 많은 악성 루머들이 유포가 됐었어요. 뭐 결혼에다 동거설, 뭐 임신설 여러 가지 있으나 그것은 뭐 사실 당사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제 알 수 없는 길이고 지금은 각자의 그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김장수 씨는 이제 다른 여성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이문희 씨는 지금 부산인가 어느 쪽에서 그 사업만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1985년과 86년 이 한 거의 1년간을 높은 음자리에 이 저 바다에 누워라는 이 노래는 아마 우리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곡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 마지막 곡으로 우리 높은 음자리에 저 바다에 누워를 들으면서 저는 또 다음 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옥천 FM 공동체 애청자 여러분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애주문 너를 바라다 본다. 서리근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 씻기와 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주면 너를 바라다 본다. 소익은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 씻기와 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물결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는 날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리딥디비디비디 딥딥딥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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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다에